마지막 그 꼭지로 넘어왔습니다. 이철중 이사님께서 금방 그 정부 차원에서의 역할, 그 관리 감독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그 선박 소유자 차원에서 그러면 또 어떤 역할이 또 필요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유롭게 뭐 원하시는 분께서 말씀을 먼저 해주시죠. 이게 사실 뭐 이제 선박 소유자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예. 이제 어떤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점이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예 기간이 뭐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정도, 24년까지 이제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는 하지만 예. 우리가 이제 경험칙상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제 도입할 때 보면은 이게 뭐 2018년부터 300인, 뭐 50인, 5인 이런 식으로 유예 기간을 길게 줬습니다. 근데 유예 기간을 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하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제 워낙 산업 현장이 바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령의 적용에서는 좀 전문적인 또 그런 능력들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시행일이 닥칠 때까지는 준비를 못 하시는 경우들도 좀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예. 이제 이 약간 회사 분야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좀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컨설팅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이제 유효한 안전 관리 체계고 그런 전담 조직이 뭘 해야 되고 법령 간의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안내 자료 같은 것들이 시급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나와야지 선박 소유자들도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어떤 매뉴얼, 가이드라인 이런 것의 제정이나 뭐 이런 배포,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노사정 차원에서 혹시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선주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했을 때 이제 두 가지 그 경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해 예방이고 또 하나는 또 수사 대응 같습니다. 재해 예방 차원에서는 유해라든지 위험 요인별로 점검하고 그 개선 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또한 그 안전보건 관련 지침 그 매뉴얼 같은 거를 재정립해야 되고 지금 회사마다 안전에 대한 매뉴얼은 많이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거든요. 이제 보건을 좀 감안하고 그다음에 산안법을 좀 감안해서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제 작업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수시 교육이라든지 점검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쪽에 좀 초점을 둔다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어떤 기록이라든지 보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기록 보존 이에 대한 문서화를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보고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필요하다. 그런 것들 상당히 기록화하고 남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일단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법률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해수부 차원에서 아무튼 회사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그리고 반영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 안전 보건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산재되어 있는 회사 관련 법령과 그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보건 의무와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한 정립이 빨리 규범상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야지 수범자 입장에서는 내가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역할은 저희 민간에 맡겨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해수부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관계기관에서 그 부분이 먼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안전 보건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우리 국가 차원 전체에서 수준을 높여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우리 도급인하고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또 보았던 것처럼 결국은 비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이게 안전보건의 수준을 높임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추가적인 경영상의 비용을 그냥 사적인 회사들한테 일방적으로 맡겨두는 것만으로
맡겨두는 것만으로도 국가가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예.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수준을 높여감에 있어서는 단순히 국가에서는 의무만 부과하고 당신들이 돈을 들여서 이 수준에 따라오십시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이 국가 전체의 어떤 방향이라고 하고, 또 우리 우리 해양산업 전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면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안전보건과 관련된 이런 시스템이 자리매김을 해가기까지에는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어떤 이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적인 어떤 부담을 조금 더 덜어주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도 예.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예. 세 번째로는 이제 선주와의 관계에서는 결국은 뭐 회사 분야에서 이제 선주는 이제 P&I 클럽에서 많은 리스크를 부담해주고 있는데, 네. 중대재해처벌법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의가 있는 경우에 이제 처벌이 예. 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또 예.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민사상 이제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기존에 지금 그 선주들이 보호받고 있는 그 P&I 클럽상에서의 뭐 고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면책이거든요. 보험 P&I 클럽에서는. 예. 그렇죠. 그래서 선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리스크가 하나 발생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선주와 그리고 지금 클럽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잘 이렇게 조금 조화롭게 해서 예. 이 선주의 부담을 들어줄 수 있을까, 그것도 선주와 지금 클럽 P&I 클럽에서 같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숙제들을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얘기해 주셨고요. 기준 현재 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안법과 같은 선내안전보건 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경영적 부담이 동반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 지원 정책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추가해서 그 선박 소유자들 차원에서는 결국 그 리스크를 담보하는 것이 보험사인데 그 보험자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보험자인 P&I 클럽. 이제 보험의 이제 원리상 사실 고의 또는 중과실은 보험자 면책인데 그러한 부분을 또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또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장시간 토론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 주제들은 이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고 싶은 말씀, 자유로운 발언인데요. 그 우리 우선 이제 선사들이 지금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하는 예. 쪽에서 이제 하나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좀 구축을 하는 거고요. 예. 거기에서는 조직을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뭐 대표이사를 할 것이냐, 누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안전감독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그다음에 보건관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그런 법정 교육이라든지 또 어떤 그 근로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매뉴얼을 말씀드렸고요. 어쩌면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위해서는 시행령에 대한 것들을 갖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네. 첫 번째가 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하고 경영 반칙 설정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매뉴얼을 갖고 있는 거에다가 예. 좀 더 추가한다든지, 그다음에 육상에 따로 없다 그러면 육상도 안전관리 규정을 집어넣는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업무 장소하고 그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 요인이라든지 예. 우리 쪽에 맞는 그런 그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발견을 해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말씀드린 보건 그다음에 안전 관련 그런 전문 인력에 대한 배치 부분이 또 들어가야 되고 예. 거기에 따른 그게 다 비용이거든요. 예.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성하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아까 전담 인원 중에서 상시 근로자가 만약에 500인 이상 된 사업장이라 그러면 우리 회원사 중에는 한 20여 개 미만입니다.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15개 정도 되는데요. 예. 그러면 아예 전담 조직을 둬야 됩니다. 다른 그 겸업할 수 없는 전담 조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종사자들한테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든다든지 예. 또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이를 대한 비상 대응 절차, 그다음에 예. 이거에 대한 그 개선 방안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하나는 그런 도급이라든지 이런 제3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하기 위한 평가 기준 이런 예. 것들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해 발생했을 때 그런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예. 그다음에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시정이라든지 이런 조치 요구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관리, 그다음에 분석 활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또 하나는 그런 단기별로 보고받고 점검하는 절차를 갖고 또 그 점검 결과에 대한 그 인력 예산에 대한 부분도 또다시 강조하고요. 예. 그 교육도 한 번 더 강조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대는 할 수 없지만 예. 최선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조직을 갖추는 거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근로자들에 대한 담당 책임자들에 대한 교육, 예. 그다음에 매뉴얼을 빨리 보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하나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변호사님이 그 재해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 보신 것처럼 대부분의 그 재해 사례가 그 직무상 재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직무상 예를 들어 사망에 같은 경우에도 그 직무상 사망과 직무의 사망에 대한 그런 보상액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어떤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지금까지는 선원들한테 많은 혜택이거나 아니면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크게 사용자한테 무리가 안 간다 그러면 직무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예.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뭐 그것까지 볼 수는 없지만 예. 예. 직무상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사용자한테 적다 그러면 부담이 적다 그러면 많이 인용을 해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이 좀 강하게 시행이 되고 했을 때는 산업법상의 그런 십장에 있는 재해보상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 직무상 재해, 부상, 질병 이런 데 인정이 좀 소극성이 뜨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또 한번 좀 거론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직무상 직무회부터 잠깐 얘기한다면은 그 직무상이든 직무외든 어쨌든 그 사업주의 과실로 인하여 이 재해와 연관성이 있다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재해로 인정이 가능한 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인지상정이라고 이렇게 해 주었는데 그것이 또 아무래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자세로 이런 대응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길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우리 선박 소유자가 해야 할 일들을 쭉 나열해 주셨어요. 안전보건관리 체제, 인력의 배치, 그 다음에 전담 조직, 특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전담 조직을 갖춰야 하고 교육을 해야 하고 목표와 방침을 갖춘 매뉴얼을 갖춰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과 예산, 그다음에 비상 대응, 그다음에 평가 자료, 작업 허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우리 방문학 변호사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죠.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뭐 법적인 어떤 성격이라든지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사회 자체가 뭐 안전과 보건을 우선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소중한 가치로 또 우리가 먼저 실현해야 할 가치로서 이렇게 해간다는 면에서는 그 방향 자체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한 가지 이제 저도 이제 주로 뭐 선주분들이나 아니면은 정부 차원 뭐 이런 이야기들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저희 이제 시행령에 보면 예. 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누구와의? 그러니까 선주 그러니까 그 경영 책임자가 예. 경영 책임자가 이제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네. 안전 보건과 관련된 종사자의 의무를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게끔 그렇게 하나 돼 있습니다. 우리 선언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제 선사 측에서 먼저 선원들이 지금의 어떤 안전이나 보건과 관련된 어려움들이 뭔지, 아니면 그 실무들이 뭐 어떤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을 해드리고, 예. 또 선원들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의사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야말로 이게 그냥 의무를 부과해서 수직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실현해 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안전과 보건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자체에서 너무 같이 실현해야 될 너무 소중한 가치니까 예. 선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이슈들을 아무 어떤 부담 없이 선주나 아니면은 어떤 사용자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될 수 있게끔 좀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선원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의사를 표현하실 수 있는 용기도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근로자들도 안전 배려의 의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쭉 말씀해주신 게 이제 결국 안전 문화와 관련된 것이죠. 안전 문화. 한국 사회의 부족한 안전 문화를 갖추어야 하겠다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현 노무사님. 예, 지금 이제 육상 근로자에 비해서 이제 회사라든지 이제 선원 근로자분들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더 좀 힘들고 또 이제 좀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일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특별히 좀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 그 큰 관심을 또 못 받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된 이제 쟁점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 저도 이제 많이 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전에 이제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의견 청취 이제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게 결국 산업안전은 이게 뭐 선박 소유자 또는 사업주를 위한 것만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선원을 위한 것만도 아니고, 이게 모두의 어떤 공동의 이익이 이제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일을 함으로써 이제 선원분들은 이제 자신의 생명, 신체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뭐 선박 소유자나 사업주분들도 이제 어떤 그 경영상의 어떤 큰 리스크 없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공동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상호 인지해서 이제 뭐 좀 지혜를 좀 모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관련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어떤 소유자, 사업주, 뭐 선원 이런 분들이 좀 공동으로 참여해서 그런 의견들을 좀 교환하거나 이제 반영하는 것도 굉장히 협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회사 분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열띤 토론을 통해서 회사 안전 분야에 한 걸음 다가게 해주신 전문 패널들 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를 마치며 문득 드는 생각입니다마는, 인류에게 아무리 많은 이익을 생긴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혹은 죽어도 되는 사람의 숫자라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의 가족일 수 있고 누군가의 친구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한 공익광고에서는 산업안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할 때 안전이 완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3차 회사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